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보잉은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해 직원들에게 휴직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반독점 벌금 소송에 대해 구글은 승소했고 퀄컴은 패소했습니다. T모바일이 오픈 AI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창고 근로자들의 시급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EU의 반독점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거래 플랫폼 에드엑스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가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쇼핑 기능을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29%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31%, 다우 지수는 0.25%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파월 의장이 빠른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연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고용 데이터와 경제 지표에 따라 연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하이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고용시장이 약화되는 신호를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말까지 50bp 추가 인하를 예고했고 2025년까지 금리가 200bp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인하가 경제의 연착륙이 목표이며 앞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긴축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의 롤오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해 임금 동결과 채용 중단을 발표했고 비필수 계약자들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직원들에게 4주마다 1주씩 휴직을 부과할 계획이며 CEO도 이에 상응하는 급여 삭감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비용 절감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품질, 고객 지원 및 주요 인증 프로그램과 같은 필수 활동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이 25% 임금 인상 계약을 거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14억 9천만 유로 규모의 반독점 벌금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 플랫폼 AdSense와 관련된 독점 혐의로 2019년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EU 법원이 벌금 부과 과정에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을 취소했습니다. 구글은 2016년에 문제된 계약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퀄컴의 경우 2019년 반독점 행위로 부과된 벌금 중 일부가 소폭 감축됐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퀄컴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칩셋을 비용 이하로 판매하여 경쟁사를 견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T모바일이 오픈 AI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플랫폼인 인턴트CX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T모바일의 고객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T모바일의 T라이프 앱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고객 문의에 대한 자동 응답과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T모바일 CEO는 AI가 과거 고객 이탈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며 오픈 AI의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턴트CX는 2025년에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창고 근로자들의 시급을
최소 1.5달러 인상하여 평균 시급을 22달러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수십만 명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2024년 초부터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2억 달러의 추가 투자로 아마존 물류 책임자에 따르면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 및 복지 투자입니다. 아마존은 매년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채용 목표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은 EU의 반독점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거래 플랫폼 메이드 인 X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유럽 출판사 협회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구글이 광고 기술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이익 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더 많은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은 EPC의 불만 제기로 인해 EU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구글은 자사의 광고 서비스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가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쇼핑 기능을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은 영상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태그를 달 수 있으며 시청자들은 해당 링크를 클릭해 쇼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쇼피가 경쟁이 치열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틱톡과 라자다와 같은 경쟁사들보다 앞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유튜브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태국과 베트남에도 이 쇼핑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